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홍드로이드입니다. 자, 여러분들 설치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번 시간에 텍스트 뷰라는 것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코틀린 언어로 배울 거기 때문에 프로젝트 처음에 세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자바 프로젝트가 되냐, 코틀린 프로젝트가 되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요. 일단 자바랑 코틀린 자체가 뭐냐면, 자바는 이제 기존에 사용하던 원래 안드로이드 개발 베이스 언어였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코틀린이라는 새로운 언어가 나오게 돼서 약간 자바에서 업그레이드격 언어로 좀 더 간편해지고 간소화된 언어로 요즘 많이 사용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시간에 코틀린으로 텍스트 뷰를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일단은 저희가 이제 안드로이드 스튜디오 설치하고 실행하시면 이런 창이 뜰 겁니다. 저는 기존에 만들어 놨던 프로젝트들이 있어서 이렇게 다 뜨는 거고, 여러분들은 아마 아무것도 안 뜨신 상태에서 이 스타트 뉴 안드로이드 프로젝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액티비티의 종류, 이제 액티비티라고 하는 건 활동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활동을 이 안드로이드 스튜디오에선 화면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어떤 걸로 처음에 시작을 할 거냐 그냥 물어보는 건데, 빈 액티비티로 그냥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넥스트 눌러주시고, 보시게 되면 여기서 이제 프로젝트 이름을 적어주는 공간이죠.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뷰 KT 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할게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랭귀지, 코틀린이랑 자바 선택하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도 아마 디폴트로 랭귀지가 코틀린으로 되어 있을 거고, 세이브 로케이션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젝트를 계속 만들어 넣을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보통 폴더를 D 드라이브나 뭐 어쨌든 C 드라이브 이제 그런 한글 경로가 없어야 됩니다. 한글 경로가 없는 곳에다가 만들곤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드로이드 프로젝트스 이렇게 폴더 따로 만들었어요. 폴더 만들고 경로상으로는 여기 원자 넣고, 이렇게 이게 세이브 로케이션 원래 디폴트 잡히는 게 이렇게 잡힐 텐데, 여러분들은 이제 폴더 별도로 하나 만드셔서 저처럼 이렇게 세이브 로케이션을 구성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프로젝트를 한 곳에다가 모아 놓을 수 있는 그런 편리함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쓰시는 게 좋고, 자, 피니시 눌러줍니다. 자, 처음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시면 이것저것 여러가지 막 설치를 할 거예요. 밑에 막 여러가지 뭐 설치하는 것들이 떴었을 텐데, 저는 이제 컷 편집으로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보시게 되면 뭐 main activity.kt 뭐라는 파일이 있고, activity underbar main.xml 뭐 이런 파일이 있네요. 자, 이거 막막하죠. 막 영어, 이제 막상 컴퓨터만 할 줄 알고, 이렇게 딱, 만약에 이제 접근하신 분들은, 앱을 개발하시려고, 딱 이런 화면을 처음 보신 분들은, 처음에 멘붕이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자, 이제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보통 한 쌍으로 묶고 갑니다. 앱 화면, 한 화면의 그 구성은, KT, 코틀린 파일 하나, 그리고 여기 액티비티 메인 XML 하나, 이런 식으로 세트로 묶고 가요. 그래서 이거 한 개가 하나의 화면을 구성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초반에는 편합니다. 그래서 여기 먼저 액티비티 메인 XML 쪽을 구경을 할게요. 보시게 되면 여기 뭐 팔레트라고 해서 여기 막 위젯들, 텍스트 뷰, 버튼, 뭐 이미지 뷰, 다양한 애들이 뷰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 프리뷰 화면이 있습니다. 이게 앱을 설치를 했을 때 여러분들이 나타나게 될 화면을 미리 보기를 한 것인데요. 보시면 여기 뭐 가운데 조그맣게 헬로 월드라고 글씨가 있어요. 그죠? 저희 헬로 월드를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 지금 여기서는 디자인 탭으로 그냥 저희가 컴포넌트 트리 형식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뭐 익숙하지 않아요. 지금 이 화면 자체도. 그죠? 근데 이쪽으로 가시게 되면 여기 우측 상단에 버튼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런 디자인 가만히 대보면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스플릿, 그리고 코드. 자, 코드를 먼저 보시게 되면 코드가 뭐 이렇게 요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에는 무슨 안드로이드 X constraint layout 뭐 이런 식으로 써 있고, 이게 약간 클릭을 하니까 위아래가 이렇게 감싸져 있는 듯한 이렇게 블록 설정이 되네요. 보시게 되면 이게 약간 HTML 배우신 분들은 좀 익숙하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꺽쇠를 여시고 어떠한 태그를 적습니다. constraint layout, 자기가 이제 이런 레이아웃을 쓴다 라고 최초에 선언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여기 닫는 태그도 있네요. 닫는 태그는 보통 이거 슬래시, 앞에 슬래시를 붙여서 이렇게 닫아줍니다. 그러니까 즉 이 텍스트 뷰가 이렇게 들여쓰기가 되어 있잖아요. 텍스트 뷰가 이 constraint layout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가 부모고 여기 안에 있는 이 친구가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리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코드 형태로 보는 것보다 이제 스플릿으로 이렇게 옆에 프리뷰 화면을 같이 띄워놓고
보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시게 되면 뭐 텍스트 뷰가 그대로 코딩이 되어 있고 클릭을 하면은 해당 영역으로 이렇게 뭔가 포커싱이 이동되는 그런 것도 확인을 할 수 있어서 여기서 직접 화면 코딩을 하면서 오른쪽에 화면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바로바로 체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여기 디자인 탭에서 저희가 은근히 여기를 많이 만지게 될 건데 보통 원래 코딩 한다고 라고 하면 이렇게 직접 여기서 뭔가를 막 적고 그렇잖아요. 프로그래머들은 보통 그런 식으로 코딩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런 디자인 탭에서 그럼 어떤 걸 할 수 있냐, 엄청 신기한 걸 많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일단은 이 텍스트 뷰 만들어져 있는 친구를 텍스트를 한번 수정해 볼까요? 뭐 헬로 월드 말고 홍드로이드 하고 엔터를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회색 글씨로 그대로 색깔 컬러는 그대로지만 글씨 홍드로이드로 바뀌었어요. 자, 글씨가 일단 너무 작죠? 너무 작으니까 좀 시원하게 한번 키워보죠. 텍스트 사이즈가 뭐 14SP라고 되어 있는데 얘를 클릭하셔서 시원하게 한 24로 주시게 되면 좀 더 텍스트가 커지는 것도 여기서 조작을 바로바로 해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색깔도 바꿔볼까요? 이게 색깔이 안드로이드에서 텍스트 뷰를 최초에 올려놨을 때 색깔이 검정색이 아니라 약간 검회색을 띠고 있습니다. 검회색. 디폴트 컬러가 완전 새까만 검정이 아니에요. 그래서 텍스트 컬러 여기 보시게 되면 무슨 이게 삼각형으로 내리막 형태 보이는 걸 클릭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무슨 포토샵 마냥 팔레트가 뜹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쭉 클릭을 한 채로 이렇게 드래그를 쫙 해보세요. 하고 놓으시고 드래그하고 놓으시고 막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쪽 왼쪽 하단으로 이렇게 스크롤을 이렇게 하시게 되면 자, 검정색 좀 진한 검정으로 바뀌었죠. 자, 진한 검정. 텍스트 사이즈 좀 더 키울까요? 한 30으로 더 크게 키워봅시다. 네, 이런 식으로 앱을 뭐 미리 보기 할 수 있는 화면에서 이렇게 코딩을 했어요. 이것도 코딩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저희가 이렇게 마우스 클릭 몇 번으로 여기 코드란으로 가보시게 되면 보시면 텍스트 사이즈가 저희가 30으로 지정한 게 그대로 생겼고 텍스트 컬러도 이게 RGB 컬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샵을 붙이고 그러니까 R, 레드, 그린, 블루 그러니까 RGB 값을 저희가 원래 이 포토샵 쓰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레드, 그린, 블루를 섞어서 만든 이제 RGB 컬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적용을 했죠. 여기도 보시면 여기서 또 팔레트를 조정도 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검정 지정해 놓은 게 이렇게 바로바로 뜨는 것도 있고 자, 여기서 스플릿 뷰로 보시게 돼도 지금 현재 이 값을 여기서 저희가 만약에 조정을 할게요. 이번에 다시 줄여볼까요? 20SP. 자, 줄어들죠. 여기도 홍드로이드 말고 홍드로이드 잘생겼다 라고 해도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생기죠. 그래서 여기서 다시 30SP로 늘리고 저는 이 글씨가 마음에 드니까 이 글씨를 유지를 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자, 텍스트 뷰. 자,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의 디바이스 또는 에뮬레이터를 설치하셨으면 에뮬레이터를 이제 실행해서 앱이 일단 자기 폰에 잘 설치되는지 그거부터 체크를 한번 해보죠. 그래서 여기 삼성 저는 지금 갤럭시 S8 모델을 쓰고 있어서 지금 USB를 연결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 모델명이 이렇게 바로 뜹니다. 여러분들도 디바이스를 직접 연결하시거나 또는 에뮬레이터가 있으면은 에뮬레이터 여기 오픈 에브리드 매니저 들어가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에뮬레이터도 만드실 수가 있는데 또 특정 그 CPU 프로세서에서는 에뮬레이터를 또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노트북이나 보통 이런 데는 에뮬레이터가 잘 되는 것 같은데 데스크탑이나 이런 데는 몇몇 그 CPU 메이커들 중에서 그 에뮬레이터를 지원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정 에뮬레이터가 안 될 거다 라고 하시면 아예 집에 안 쓰시는 거나 아니면은 뭐 쓰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안드로이드 핸드폰 하나가 있으면 그냥 가지고 와서 연결해 보세요. 연결하시고 이거 재생 버튼 있죠? 이 재생방 버튼을 그냥 눌러 보세요. 그러면 뭔가 앱을 설치한다라는 약간 뭔가 로딩이 돌고 있죠. 이 로딩을 한번 끝까지 기다려 봅시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앱을 빌드를 해서 실행을 하니까 홍드로이드 잘생겼다 라고 또는 뭐 여러분들이 직접 뭐 텍스트를 바꿔 적으셨을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텍스트가 잘 떴죠. 이런 식으로 앱을 지금 간단하게 자기 핸드폰에 설치를 한 겁니다. 엄청 쉽죠. 그냥 이렇게만 해도 본인이 앱을 하나 만든 거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왜냐면 보통 이렇게 앱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네, 이렇게 홍드로이드 잘생겼다를 출력을 했는데 자, 이제 근데 아직은 저희가 뭔가 직접 한 감이 없죠. 이미 만들어져 있는 텍스트 뷰를 활용을 했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저희가 직접 만들어 보죠. 그래서 여기 다시 우측 상단에 디자인 탭이라고 조그만 거 있습니다. 눌러주시면
이쪽으로 진입을 한 다음에 기존의 텍스트 뷰를 지웁시다. 과감하게 얘를 클릭을 하시고 딜리트. 자, 지우시게 되면 자, 빈 화면이죠. 그래서 여기서 텍스트 뷰가 있죠. 텍스트 뷰를 이쪽으로 그냥 그대로 드래그 한번 해보세요. 드래그 하시면 뭐 이렇게 보시면 가운데 이렇게 도달했을 때 그 가운데 그 선도 가이드라인도 다 나옵니다. 그래서 정중앙에 배치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 점선들이 중앙으로 모이는 곳에 놔줍니다. 자, 놔준 다음에 그럼 텍스트 뷰라고 바로 생성이 됐어요. 엄청 편하게 간단하게 생성이 됐고, 이 코드로 가보셔도 실제 텍스트 뷰가 생성이 돼 있는데 뭔가 이상하죠? 여기 밑에 자세히 보시면 하단에 빨간 줄이 나와요. 자, 영어로 그대로 읽어볼게요. This view is not constrained. It only has design time, position, 블라블라 이런 식으로 뭔가 나와 있는데, 이걸 요약해드리자면 constraint라는 뜻은 제약을 의미를 합니다. 제약. 뭔가 지금 제약 같은 걸 걸어줘야 되는데 지금 얘는 제약이 없어. 그러니까 뭔가 이 뷰에 대해서 배치를 해야 돼요. 저희가 지금 이렇게 화면에 끌고 왔다고 해서 앱을 빌드를 한다고 해도 이게 지금 정상적인 뷰 배치가 아니기 때문에 에러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빨간불 들어오죠. 그래서 미싱 콘스트레인트, 여기도 뭔가 자꾸 콘스트레인트 얘기를 하는데, 자, 저희가 나중에 콘스트레인트 레이아웃에 대해서 자세하게 배우기도 하겠지만, 자, 일단은 여기 텍스트 뷰 이쪽에서 더블 클릭을 해보죠. 여기 플러스 버튼 있는 거 다 더블 클릭 해봅시다. 더블 클릭 하면 막 뭐 숫자들이 임의로 뭐 생겨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뭔가가 뭐 연결되어 있는 것 마냥 이게 뭔가 이렇게 화살표로 다 가리킵니다. 이 친구들을 다 0000으로 맞춰주죠. 자, 0000.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숫자 값들은 마진을 의미합니다. 여백.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콘스트레인트는 약간 체인을 거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쪽으로 뭐 체인을 하나 걸었고, 오른쪽, 왼쪽, 아래로 체인을 하나씩 걸면서 마진 값들을 다 0으로 만들어서 정중앙으로 배치를 하게 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뭐 이쪽 왼쪽을 16만큼 왼쪽으로 밀어버리면 여백을 왼쪽으로 주려는 성질 때문에 이쪽으로 약간 오른쪽으로 살짝 이동한 게 보이시죠? 미세하지만 뭐 시원하게 32로 주셔도 왼쪽으로 밀고, 근데 다 지금 0으로 줘버리면 이 그 용수철 친구들, 스프링 친구들이 다 하나씩 걸려있는 거기 때문에 서로 끌어당기려는 성질 때문에 가운데로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약간 스프링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콘스트레인트 제약을 주게 되면 여기서 에러가 안 나죠. 뭐 세모 뜨긴 하는데 이거는 에러가 아니라 그냥 경고 메시지일 뿐이니까. 여기서 텍스트 뷰로 다시 한번 뭐 만들어 보죠. 홍드로이드 엔터 치시고 아까 했던 거 그대로 해보죠. 30sp 뭐 텍스트 컬러 검정. 자, 이렇게 뭐 주시게 되면 동일하게 다시 아까처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앱을 실행했을 때 다시 똑같이 출력이 되겠죠. 자,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화면을 한 쌍으로 가요. XML 파일 하나, 그리고 코틀린 파일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이제 진짜 백인데, 자, 이 액티비티 메인의 XML. 그러니까 XML의 일단 역할은 뭐냐면 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정적이라는 말 좀 어려워요. 근데 정적이 쉽게 설명하면 멈춰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최초에 내가 이 앱을 실행했을 때 그냥 표시해주고 싶은 화면만 구성을 하는 거예요. 화면만. 뭐 여기서 실질적으로 기능 같은 걸 만들 수는 없어요. 그냥 화면만. 제가 말하는 기능이란 건 뭐냐면 뭐 버튼을 눌렀을 때 얘를 뭐 바꾼다든지, 뭐 이미지 뷰 뭐 이런 거를 뭐 그 어떤 액션들을 취한다든지, 이런 액션들을 구현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코틀린 파일에서 그런 걸 담당합니다. 동적인. 자, 이 정적인 화면을 통해서 여기서 set content view라는 구문을 써서 activity main이라고 써있죠. 여기 레이아웃에 있는 activity main XML을 이 코틀린 파일에 지금 연결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한 쌍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코틀린 파일에서 이 텍스트 뷰를 저희가 조종할 수 있어요. 쉽게 설명하면 조종을 할 수 있는데, 자, 조종을 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바로 이 ID 값입니다. 이 ID 값을 저희가 쥐고 있다고 하면 언제든지 조정이 가능한데, ID 값을 좀 더 간략하게 바꿔보죠. 저는 보통 텍스트 뷰를 tv로 줄입니다. tv, 그리고 언더바, 그리고 타이틀이라고 할게요. tv 언더바 타이틀. 이렇게 바꿔놓고 코틀린 파일로 이제 진입을 해봅니다. 본격적으로. 자, 여기서 보시면 뭐 클래스라고 파일들이 있는데, 자, 여기서 간단하게 몇 가지 코딩을 해보죠. 여기 onCreate가 여기 괄호가 펼쳐져 있고 이쪽에서 닫아져 있다라는 뭔가 노란색 불빛들이 들어옵니다. 자, 이 onCreate에서 하는 역할은 뭐냐면 앱이 최초 실행됐을 때
수행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앱이 최초로 이제 실행이 되었을 때 이제 이 밑에 구문들을 쭈루룩 수행을 합니다. 자, 근데 저희가 이제 이 set content view, 자, 이게 뭐였죠? 뷰를 연결하는 거. XML 화면 뷰를 연결한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 클래스 구문, 여기 구문은 저희가 실행 버튼을 누르자마자 저희가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한 줄 한 줄 천천히 실행합니다. 이게 프로그래밍 지금 하는 기준인 건데, 자, 그러면은 한 줄씩 실행된다라는 걸 생각을 하고 tb 언더바 타이틀 점 set 텍스트, 그리고 여기서 쌍따옴표를 줍니다. 쌍따옴표 한 개를 쓰면은 뒤에 한 개 더 생깁니다. 한 쌍으로. 그래서 여기서는 문자열 값을 적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떠한 문자들을 적을 때 이 set 텍스트 안에 적습니다. 문자열 형태로. 그래서 홍드로이드로 되어 있던 놈을 hello world 뭐 이런 식으로 바꿔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한번 그냥 실행해보죠. 참고로 이제 이 재생 버튼 누르는 단축키는 Shift F10을 활용하셔도 편리합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는 분명 앱이 시작할 때, 저희는 이 앱을 정적으로 시작했을 때 홍드로이드라고 분명히 전 여기다 분명히 적었잖아요. 그죠? 홍드로이드라고 분명히 적혀있죠? 근데 저희가 아까 말했다시피 이제 이 한 쌍으로 돌아가는 이 화면 코틀린 파일에서 이 친구가 실행이 된 거예요. tbtitle.setText 그래서 hello world로 바꿔라. 이게 뭔 말이냐면 이 tbtitle 저희가 id 값을 지정을 해준 친구를 여기서 불러온 거예요. 왜 불러올 수 있었냐? 지금 뷰를 이 setContentView라는 친구를 얘를 연결을 했으니까, 액티비티 메인을 화면을 연결했으니까 여기 안에 있는 id 값들을 여기서 불러와지는 게 가능해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setText가 뭐냐? setText로 이제 이쪽에 있는 이 텍스트 뷰를 setText 텍스트를 바꿔달라. 뭘로? hello world로. 자, setText의 역할은 뭐다? 텍스트의 값을 변경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텍스트 뷰에 대해서 간략하게 여러분들이랑 같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 어떠한 화면들을 만들 때 항상 한 쌍으로 가지고 갈 건데, 자, 이 액티비티 메인 XML은 어딨냐면 코틀린 파일은 여기 있죠. 자바 여시고 자기 패키지명, 프로젝트명 여시면 메인 액티비티라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res 폴더 여시고 레이아웃 폴더 여시고 액티비티 메인 XML은 이쪽에 존재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시면 R이라고 있죠. r.layout.activity-main. 이게 뭔 말이냐면 R은 여기 res 폴더를 의미해요. 리소스, 자원 폴더를 의미하고, 여기에서의 레이아웃 똑같죠. 레이아웃, 여기 액티비티 메인. 네, 이렇게 해서 set content view로 경로를 잡아준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번 시간 코틀린 텍스트 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